전체 이해 능력 1. 관료주의 성향이 짙었던 전통적 스타일의 기업들도 IT 기업식 애자일 조직으로 변신 중입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지난해 사내 연구개발 성과 공유 행사에서 우선 실행하고 빨리 실패해보고 실패를 통해 다시 배우고 다시 시도해보자는 내용의 애자일 혁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애자일 조직 실험이 가장 활발한 곳은 금융권, 그중에서도 카드업계입니다. 대표적으로 A카드는 2014년부터 빠른 심플리피케이션 캠페인을 통해 팀장 결제가 필요했던 10여 종의 업무를 서비스 데스크 일괄 결제로 통합했습니다. 이에 더해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약 5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월부터 애자일 조직체제로 개편했습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의 목표 전략과 조직이 보유한 유무형 자원, 그리고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례로 본 애자일 조직의 경우도 기존의 조직 구조로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조직 구조입니다. 그만큼 조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조직의 목표와 조직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차시는 조직의 목표와 조직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조직 목표의 개념을 이해하고 조직 목표를 분류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조직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결정 요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NCS 직업 기초 능력 중 조직 이해 능력의 하위 능력인 체제 이해 능력 첫 번째 시간으로 조직의 목표와 조직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조직 구성의 분명한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업무만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조직 내의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조직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조직의 구조에 따라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 의사소통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직업인에게 자신이 속한 조직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몰입하고 성실하게 일을 수행한다고 해서 전체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직 전체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는 조직의 목표와 연계되어 꼭 필요한 업무만이 존재하고 주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업무 또한 조직의 목표와 매우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목표는 조직이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며 전체 부서와 구성원의 노력이 집중됨으로써 달성하게 될 최종의 결과물입니다.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상관없이 대기업, 정부기관, 종교단체,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심지어 우리 주변의 작은 가게조차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조직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직 구성과 조직 전체의 행동 방향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직 목표의 유형은 어떤 관점에서 조직의 목표가 인지되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공식적인 측면에서인가, 실질적인 측면인가, 목표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 장기 목표인가, 단기 목표인가,
조직 위계에 있어 직접적 실천 대상은 누구인가 등 추구하는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직 목표의 유형은 크게 공식 목표, 운영 목표, 그리고 운용 목표로 구분됩니다. 조직의 공식 목표는 조직의 존재 목적이나 존재 가치를 서술한 사명으로 표현됩니다. 또는 조직의 헌장, 연차 보고서, 방침 등과 같은 형태로 서술되기도 합니다. 공식 목표는 추상성이 높으며 목표 달성의 정도가 정량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달성 여부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완료 시기가 불분명합니다. 대부분 경영자가 직접 정리하거나 경영자의 생각을 조직 차원에서 정리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공개하며 공식 목표는 하위의 운영 목표, 활동 목표들의 기준이 됩니다. 운영 목표는 일반적으로 조직이 미래에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을 서술한 비전으로서 장단기의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조직의 전년도 성과나 외부 환경의 변화, 업계 동향, 경쟁 기업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년 단위로 재조정됩니다. 운용 목표는 활동 목표라고도 하며 운영 목표를 기초로 수립되며 현장 관리자 및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목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달성 시기가 명확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하위 경영자와 조직 구성원의 목표 달성 방법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 기준 및 성과 기준을 제공하고 공식 목표와는 달리 목표 달성에 대하여 하위 경영층에게 책임이 부여됩니다. 조직의 목표는 단순히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달성해야 할 과업으로서의 기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의 목표는 경영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조직의 목표는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조직의 존재 이유 및 활동 자체를 정당화시켜주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하고 조직 구조나 운영 과정과 같이 조직 체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직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행동 대안 가운데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며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된 조직 목표 아래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조직의 목표는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고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공하는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정리하면 설정된 목표는 행동이나 방향을 결정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목표는 조직이나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목표는 여러 활동과 목표 추구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합법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구조, 즉 의사소통 형태, 권위나 권력관계, 지위의 배정 등 조직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목표를 연구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는 알아낼 수 없었던 조직 구성원이나 조직의 감추어진 동기, 성격 및 행동 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조직 목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조직의 사명으로 표현되는 공식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서 운영 목표 및 운용 목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식 목표와 세부 목표는 위계적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지만 공식적 목표와 관계없이 조직이 직접적인 실행을 통하여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는 공식적 목표와 실제적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조직 내외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으며 조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조직 목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공식적 목표와 실제적 목표가 다를 수 있으며 다수의 조직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조직 목표 간 위계적 상호관계가 있으며 가변적 속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조직의 구성 요소와 상호관계를 가집니다. 조직의 목표는 실제 경영활동과 그에 따른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피드백이 제공될 때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목표는 경영층에서 강요된 목표가 아닌 조직 구성원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목표여야 가장 좋은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조직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데 구체적인 목표는 모호성을 감소시켜주고 행동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줍니다. 쉬운 목표보다는 다소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도전감이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이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성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대하여 피드백이 주어질 때 성과가 향상될 수 있으며 동료들 간의 경쟁이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강요된 목표보다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가 더 큰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달성되어야 할 내용이 측정 가능한 이윤, 생산성 등의 정량적 성과와 측정하기 어려운 브랜드 가치, 조직 체계 등의 정성적 성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목표에 대하여 조직 설계학자인 리차드 L. 데프트는 조직이 1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인 운영 목표에는 조직 전체의 성과, 자원, 시장, 인력 개발, 혁신과 변화, 생산성에 관한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입니다. 시장 점유율이나 시장에서의 지위 향상과 같은 목표로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향상, 제품 변화, 제품 계열의 확장, 고객 인지도, 브랜드 가치 등이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는 불확실한 조직의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수준으로 신제품, 신서비스, 신공정개발 등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 조직의 유연성이 있으며 전체 성과는 조직의 성장 목표로 영리 조직의 투자 수익률 및 세후 이익,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원은 조직의 유형 자산 및 경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확보로 자금 확보와 자재 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개발은 조직 구성원의 채용 및 인재 개발과 관련된 목표로 교육 훈련, 승진, 성장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생산성은 투입된 자원에 대비한 산출량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단위 생산 비용, 1인당 생산량 및 투입 비용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그에 져서 경영의 실제에서 조직이 달성해야 할 운영 목표를 리차드 L. 데프트가 말한 6가지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업 그 자체에도 이익이 되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조직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공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목표에는 공공의 이익이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직 구조란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관계, 즉 조직 내에서의 권력관계, 지위 계층 관계,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배분, 조정의 상태,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에 관한 관리체계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조직은 일정한 모양과 형식을 갖추고 부분 간의 관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은 이러한 유형화된 형태에 따라 상호작용을 합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 내의 부문 사이에 형성된 관계로, 즉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의 일반적인 특성은 공식화, 집권화와 분권화, 복잡성을 갖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화란 조직이 어떠한 일을 누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정도를 말하며 공식화의 정도는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규칙, 절차, 지시, 명령에 의해 나타납니다. 집권화와 분권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권화란 조직의 최상위 경영자가 대부분의 결정 권한을 가진 상태를 말하며 의사결정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적을수록 집권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분권화는 결정 권한의 위임 정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구성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수직적 분권화와 수평적 분권화로 구분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수직적 분권화와 수평적 분권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복잡성은 조직 내 분화의 정도를 말하며 여기서 분화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과업과 권한의 관계를 정하고 사람과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의 정도는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공권적 분산에 의해 나타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공간적 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혼자서만 수행할 수 없으며 조직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속한 조직 구조의 특징을 모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누구에게 얻어야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 구조는 그 발생 과정에 따라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권한과 역할의 배분 및 계층 간의 명령, 복종 관계의 정도에 따라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조직으로 나누고 조직 구조, 과업, 공식화, 의사소통, 계층, 규칙과 규제의 정도 등에 따라 기계적인 조직과 유기적인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조직 구조의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 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략, 규모, 기술, 환경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직 구조로 설계되며 조직 활동의 결과에 따라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들의 조직 만족이 결정됩니다. 다만 조직 성과와 만족은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 성향과 조직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직의 전략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 조직의 자원을 배분하고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방침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전략이 바뀌게 되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조직의 규모는 조직 내 자원의 투입 산출량, 활용할 수 있는 직원 등에 따라 소규모 조직과 대규모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조직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대규모 조직은 소규모 조직에 비해 업무가 전문화 및 세분화되어 있고 표준화를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지향하면서 인력 규모의 증가에 따른 통제 범위의 한계가 발생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권의 일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조직의 기술은 투입된 자원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지식, 기계, 절차 등을 의미하며 소량 생산 기술을 가진 조직은 유기적 조직 구조를,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진 조직은 기계적 조직 구조를 가집니다. 조직의 환경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조직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환경에서는 기계적 조직이,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민첩성과 유연성을 갖춘 유기적 조직이 적합합니다. 우리가 속한 조직은 앞서 설명한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들에 따라 구조가 결정되며 이러한 조직 구조는 조직을 구성하는 다른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잘 배열시켜 놓은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직도를 통해서는 구성원들의 임무, 수행하는 과업, 일하는 장소 등과 같은 조직의 전체적인 활동과 체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조직의 내적인 구조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조직을 이해하는데 조직도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조직도를 통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조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최고 경영자가 조직의 가장 상위에 있고 조직 구성원들이 계층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열되는 관료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전략, 인력 규모, 보유기술, 내외부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조직 목표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가 발전해왔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직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료제는 엄격한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된 직무의 체계를 가지고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 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실현하는 조직의 관리 운영 체제를 말하며 관료제 집단 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를 합리적, 계층적으로 나누어 대규모적 행정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구조를 말합니다. 기능적 조직은 같은 활동으로 조직된 구조로서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방식과 운영 방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의 생산부서, 마케팅부서, 인사부서, 회계부서처럼 각각의 기능적 분야로 같은 활동을 하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사업부 조직은 단위적 분화의 원리에 따라 사업부 단위를 편성하고 각 단위에 대해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등의 독자적인 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품별, 시장별, 지역별로 이익 책임 단위를 설정하여 각 부서가 마치 하나의 독립적 경영을 하는 분권적 조직을 말합니다. 한시적 관리 시스템은 과업지향적이고 한시적이며 유연한 조직을 통칭합니다. 한시적 관리 시스템은 업무의 할당과 업적 평가를 누가 행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라인 스태프 조직, 매트릭스 조직, 프로젝트 조직으로 분류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라인 스태프 조직, 매트릭스 조직,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팀 조직은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집합체로서 20세기 새로운 조직 구조 중 하나입니다. 작은 기업체에서 팀 조직은 전체 조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독립된 사업 부서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추구하면서도 제품을 생산하거나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영구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가상 조직은 가상 공간, 즉 컴퓨터 연결망상에 존재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조직 이론에서 말하는 조직의 구성 요소인 인간적 요소, 공동의 목표, 합리성의 지배를 받는 공식적 구조와 과정, 경계 확정 및 환경과의 교호작용 등의 요소는 모두 가지고 있지만 조직의 물리적 측면, 즉 공동의 물리적 공간의 공유, 대면적 접촉과 의사소통 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 조직은 기존의 조직과 개념적으로 구별됩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제 이해 능력 1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